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잘 자기 잘 먹기 잘 싸기라는 회복의 생리학적 순서를 바탕으로 왜 모든 치유의 시작점이 수면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제, 좋은 식이, 그리고 해독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장 건강과 해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을 하죠. 하지만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하고 배출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노력 대비 회복 효율이 저조한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곤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우선순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자기, 잘 먹기, 잘 싸기. 이 대사 과정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번역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1순위 수면, 즉 리셋의 과정이며 그 다음 2순위는 식이, 즉 투입, 그리고 마지막 3순위는 배출, 즉 아웃풋입니다. 즉 리셋, 투입, 배출의 순서가 지켜져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수면은 장 건강이나 식이보다 상위의 조절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저는 수면을 시스템 리셋으로 재정의합니다. 뇌와 대사 시스템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야간 정비 모드인 것이죠. 수면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야간 정비가 완벽하게 완료되어야 다음 날의 입력과 출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적인 선행 조건인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척 수액을 통해 뇌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스트로사이트 락테이트 셔틀을 통해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재정비하고 안정화하며 글루타메이트 청소를 통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청소하여 뇌를 진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해독 과정을 통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밤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 DNA 히스톤 리셋을 통한 유전자 발현 조절 및 초기화, NAD 셀비지를 통한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핵심 조효소 회복,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균형 회복과 같은 중요한 야간 정비 목록이 실행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오직 수면 중에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야간 정비가 실패했을 때의 결과는 대사 붕괴와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노폐물 처리 미비로 인한 청소 실패가 발생하고, 둘째, 흥분성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암모니아, 젖산 수치가 증가하며 독소가 누적됩니다. 셋째, 이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되어 산화 손상이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뇌세포 가부화 및 신경계 교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초래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식욕이 폭주하거나 반대로 아예 먹지 않으려 합니다. 변비나 설사 등 장 문제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학습 집중력, 눈맞춤 등 인지 기능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생화학적인 쓰레기 누적의 결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식은 연료입니다. 하지만 밤새 엔진 정비가 하나도 안 된 자동차에 최고급 연료만 가득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TCA 회로가 막혀있고 조효소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영양을 밀어넣으면 몸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젖산과 암모니아를 뿜어내고 뇌의 흥분도를 더 높여버립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말 좋은 유기농 음식과 영양제를 먹였는데 아이가 더 예민해졌어요. 대사 시스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리할 능력, 수면 리셋이 없는데 자꾸 입력, 식이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배출, 장 해독이 마지막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은 수면과 식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결과물입니다.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장 운동이 멈추고 변비, 담즙 배출이 저하되어 해독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가시성의 함정에 빠져 회복의 순서를 뒤집는 오류를 범합니다. 편식, 소화불량, 변비, 설사, 피부 발진 등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여 식이와 장 치료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뇌의 노폐물 청소 실패, 신경세포 과부하, 글림프 시스템 정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이, 프로바이오틱스, 소화요소, 해독순으로 접근하고 수면은 맨 마지막 과제로 미뤄둡니다. 회복의 순서가 뒤집히면 치료적 개입이 오히려 환자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임상 안정화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면 안정화입니다. 멜라토닌 리듬을 회복하고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이 교정입니다. 과부하가 없는 연료를 투입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용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장 및 해독입니다. 담즙 배출을 원활히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안정화하며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수면이 1번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통 잠을 못 자는데 당장 어떻게 하나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브릿지 약물의 개념입니다. 수면 개입에서 약물은 영원히 의존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회복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중환자실에 온 환자를 떠올려 보세요. 일단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 다음에야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상 수면이 붕괴되어 행동 폭발이 동반되고 가족마저 번아웃된 상태에서 약 없이 자연으로만 이겨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브리징 약물의 진짜 목표는 흥분된 뇌, NMDA 톤을 가라앉히고 교감신경의 과부하를 끄며 뇌가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 글림프 청소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수면 약물 개입에는 3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첫째, 최소 용량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 기간입니다. 대사 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감량 전략입니다. 수면 및 대사 회복 징후가 확인되면 반드시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약은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대사 회복 후 약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청신호는 명확합니다. 기상 시 아침 기상이 수월해지고 낮 동안의 짜증이 감소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소화 기능 면에서는 식욕이 정상화되고 장 운동이 재개되어 변비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이제 식이 교정과 장 해독이라는 2번째, 3번째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는 신체의 허락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선택이 아닌 모든 치료의 출발선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단순한 원리는 복잡해 보이는 회복의 길에서 우리 몸의 설계도가 얼마나 단순한지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